안녕하세요. 주말 아침 8시 스탁필드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우리가 어제장에서 테슬라의 로봇택시 이벤트를 소화하면서요. 지난주 저희 스탁필드에서 얘기했던 종목이죠. 라이콤이 장 초반에 2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또 그 밖에도 바이오 쪽에서는 비만 치료제, 펩트론이 이슈로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 종목도 저희가 공부했었던 종목이죠. 그것 제외하고도 바이오 쪽에서 바이오로직스, 랩지노믹스 이런 종목들은 바로 지난주에 얘기 나눴던 종목들이고 시세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주말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하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요. 오늘도 알찬 종목들 가득 준비했다고 합니다. 박지은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옆에서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라이콤 마음에 드셨나요? 제가 너무 생각을 해도요. 네. 멋있다 싶더라고요. 스스로 약간 나에게 멋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근데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또 봤던 종목이고 공략을 해오던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또 이런 데이터들이 또 증명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저희가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또 여태까지의 데이터들과 앞으로의 전망들, 기준을 통대로 해서 우리가 겪어왔던, 우리 경험했었던 그 자리에서만 공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시황이라든지 이런 시황의 부분 저는 좀 잘 쉽게 풀어서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그럼요. 앵커님 듣기 어떠세요? 아니 일단 오빠 하면서 시작하니까 집중이 되거든요, 굉장히.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순환매가 지금 뭐 2차 전지도 안 올라왔던 종목들이 또 올라오고 있고 이렇게 소형주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대형주의 흐름까지 또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 증시에는 어떤 재료들이 있을지, 어떤 종목들로 움직일지 오늘 스탁필드에서 미리 공부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토요일 스탁필드가 다음 주 테마 미리 보기 방송이 아닐까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저희는 화면 만나보시고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네, 그럼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부터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우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에서 JP모건, 블랙록 등 다양한 주요 금융주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미국 증시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들어보고 시작할게요. 네, 일단은 우리 증시에도 마찬가지고 국내 증시, 그다음 또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은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시장만 좋은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좀 못 해주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아쉬운 측면인데요. 일단은 빅테크들 기업 실적의 경우에는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이슈들이 나왔고 또 인플레에 대한 경우에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다음 또 주요 금융주들에 대해서도 실적이 되게 좋게 나온 모습이고요. 또 우리가 PPI 지수가 있었죠. 생산자 물가 지수도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좀 더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측면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입장입니다. 크고 작은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로봇택시 발표가 있었었죠. 네. 자, 일단은 우리가 구체적인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 대략적인 가격은 선정이 됐는데 네.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직 안 나왔고 2025년부터 2026년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뚜렷한 목표 기간 없이
없이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전망만 내놓은 입장이기 때문에 아 뭐야 이거 지금 당장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라고 하면서 장 막판에는 이렇게 관련주들, 자유주행주들이 매국을 못 추리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죠. 자, 일단은 골드만삭스는 연준에서는 인플레 목표는 이미 달성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 그다음 네. 앞으로의 금리 인하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미 미장에서는 다음 주 초에 상승할 출발을 예상하는 재료들은 이미 다 구비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또 문제겠죠. 자, 이제 떠먹여줘도 그러니까요. 못 먹는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좋은 재료들이 나와도 오히려 좋은 재료에는 둔감해지고 오히려 악재에 반응하는 그런 장이 계속 되고 있다 보니까 네. 투자자분들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들 봐야 될지 이런 부분들 저희랑 함께 말씀을 나눌 거고요. 또 국내장 봐야겠죠. 그럼요. 네, 우리 국내장 한 줄로 표현을 해본다면요. 오빠, 나 2차 전지 따라가야 돼. 한강 작가님 따라가야 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정도로. 네, 어제장에서 또 한강 작가님 관련주들이 맞습니다. 상한가 속출하더라고요. 네, 노벨 문학사 이 관련된 키워드로 인해서 우리가 뭐 이전에 팀F 대란으로 이렇게 맞아요. 이슈를 겪었었던 예스24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다 출판 관련된 기업들이 아주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금요일장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네. 다 뭐 밀리의 서재, 예림당, 삼성출판사 맞아요. 책을 출판하는 기업들은 거의 다 상승을 했어요. 네.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 빼고는 나머지들은 그게 뭐 제약바이오의 조그만한 테마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2차 전지도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쉬어가주는 흐름이었고요. 자, 근데 또 2차 전지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최근 들어서 약 2주 동안 다른 종목들에 대한 특이점 없이 2차 전지만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고 거의 대부분의 2차 전지 종목들은 배터리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뭐 원통형 배터리, 그다음 뭐 리튬 배터리, 그다음 전고체 배터리 이러한 식으로 후발주들이 테마를 묶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았을 텐데요. 우리가 금요일장, 목요일장에는 아무래도 금요일의 리스크와 개별 이슈의 수급이 블랙홀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2차 전지는 좀 눌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됐는데 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수혜보는 종목들이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약바이오요. 맞아요. 제약바이오 그다음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자동차 대출도 증가할 테니까 이런 자동차 관련주들과 그다음 뭐 이런저런 관련주들 그리고 금융주들까지 수혜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 금융주들의 실적도 좋게 나오고 있는 반면 자동차들의 수요 또한 늘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동차 그다음 자동차 장비주들 미리미리 체크해 가시면서 바닥에서 어느 구간부터는 진짜 좀 달릴 수 있는지 이러한 종목들 구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살펴봐야 될 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트럼프 수혜주로 작용받던 이런 SY 스틸텍 이러한 재건주들이 금요일장에서 반짝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대선 트레이드가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의 공약들에 대한 관련주들이 움직일지까지 다음 주 함께 체크해봐야겠습니다. 여전히 제약바이오는 되게 굳건하고요. 이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비만 치료제 그리고 FDA 승인을 앞둔 다양한 호재성 종목들이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체크해가면서 다음 주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봐야 할 테마, 대선 트레이드, 그리고 또 비만 치료제와 또 제약바이오에서 FDA 승인 이슈 기대감이 있는 개별 종목들까지 또 2차 전지 종목들 배터리 위주로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일단 출판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전문가님. 단기성 테마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다음 주 시장에서도 좀 주목을 받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이 한강시에 지금 다 도서가 없어서 못 판다라고 할 맞아요. 정도로 네. 정말 품절 대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요. 요즘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MZ들은 네. 소비를 줄이고 네. 그다음 건강하게 러닝을 하고 그다음 독서를 하는 그 패턴 유행이라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소비 그다음 건강한 라이프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하는 게 유행이 된다라고 해서 요즘 한강 가보셨어요? 한강이요? 네. 네, 가봤죠. 한강도 그렇고 네. 이 동네에서도 이 러닝 크루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많아서 유행이래요. 네, 이제는 그걸 이제 그 통제하는 아. 경찰들까지 나와 있을 정도로
제가 얼마 전에 압구정에 갔다 왔는데 이 네네. 압구정 거리에서도 네. 러닝크루들이 무리지어서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네. 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지금 아무래도 이 유행에 의해서 갑자기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출판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다양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잖아요. 네. 이 종목들이 앞으로 상승할 것인가에 대한 제로적인 이슈에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장의 흐름을 좀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항상 상승 시점에서의 본격적인 상승 시발점을 잡을 때 어땠냐면 아랫 구간에서 상한가를 들어올린다. 그 상한가를 들어올린 자리가 이전에 지지해주던 자리다라고 할 경우 그 바닥에서 음봉이 터진 거래량이 실린 음봉이 나오게 되면 그 음봉을 돌파해주는 어떠한 재료와 수급들이 반영이 되어야 본격적인 상승으로 갈 수 있다라고 지속해서 공부를 했던 내용인데요. 이런 출판 관련된 관련주들이 모두 동일한 패턴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동안 조금 더 좋은 재료 혹은 다른 재료가 붙어주면서 상승할 자리를 만들어주는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단기성 테마로 끝날 것인지는 다음 주 흐름을 보시면서 제가 몇 종목들 차트를 준비했으니까요. 그 종목 기준 명확한 가격까지 함께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출판주 같은 경우는 일단 이슈가 좀 더 붙어야 하고 다음 주에 시장 흐름에 따라서 또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률 들어보도록 할 건데 지난주에 얘기했던 종목들 또 상승률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라이콤이라든지 또 2차 전지 소재 부품단이죠. 알맥 같은 경우도 화요일장 시초가 대비 무려 20%대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어떤 타점에 또 진입하셔서 이런 수익률 챙기셨는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우리가 오늘 봐야 될 종목들이 네. 그 이전에 우리가 수익을 냈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리뷰를 할 건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네. 그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전고점들을 다 대응해 볼 만한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말 이 하락이 촘촘하게 한 2주, 3주 동안 지속이 되었어도 이렇게 상승분을 하락분을 마감하고 그다음 상승까지 올라오는데 목표가까지 도달을 하는데 단 이틀밖에 안 걸렸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하락은 길더라도 끼가 있는 종목들, 하루 이틀 만에 하락을 만회하고도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찾으실 줄 알아야 한다. 이 중앙에너비스의 경우에도 제가 이전에 고점들 달린 3만 원대의 구간 정확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정확하게 3만 600원대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시초가 23,350원 기준으로 30.7% 상승 중인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오늘 재건주 나왔죠. 네. 이제 금요일장에서 재건주들 튀었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재건주가 건설 섹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공부했었던 건설 sek터 중에 특수건설이라든지 동아지질이라든지 이런 건설주들이 한 번만 상승을 하고 말았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한 번 상승을 하고 이슈를 주고 잠잠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경기 금리 인하 그리고 경기 부양 정책 그다음에 이런 다양한 재건주들이 다시 함께 올라오면서 건설주들이 다시 한번 집중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들 바닥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건설주들이. 그래서 이제는 건설주들이 이전에 최근에 두세 달 전에 상승했던 자리를 찾아와 준다면 다시 한번 건설주들 쪽으로 순환매가 돌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건설주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건설주들 중에서도 그린벨트 해제라는 이슈로 중앙에너비스를 살펴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가려는 자리를 두는 만큼 그린벨트, 그다음 건설주들의 이슈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블루엠텍입니다. 저 이 종목은 도대체 어디까지 상승을 하는 것인지 네, 정말 그러니까요. 이 제약바이오의 위력이 정말 이 차트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듯합니다. 이 하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타면서 고점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락장이었어도 우리가 증시가 좋지 않더라도 제약바이오 섹터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련 종목들은 끝없이 상승을 했다라는 점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겠죠. 27,100원대까지 상승을 했고요. 40.8% 상승 중인 종목입니다. 자, 이전에 첫 상장했던 가격대를 이미 돌파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 가격 위로는 들고 있는 매도 매물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항받는 매물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 길이 훨씬 더 많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도 고점 리스크인 만큼 재료 잘 체크해 가시면서 익절하실 분들은 조금씩 비중을 축소해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일 로보틱스. 이게 뭐 가는 듯 안 가는 듯 아주 째깍째깍 수익을 주더니 결국에는 목표가에 갑니다. 자, 보시면 39,800원대까지 2차 목표가 잡아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43,300원대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22.8% 2차 목표가 돌파해준 종목입니다. 하반기 로봇 주 계속 보셔야겠고요. 흥구석유입니다. 우리가
중앙이너비스의 움직임을 또 처음으로 해가지고 흥구석유도 우리가 최근에 살펴보았었죠. 그다음 올라갈 수 있는 구간 전고점 다시 한번 대응해보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3,000원, 22,200원대까지 잡아드렸는데요. 23,000원 전 고점 맞춰주면서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준 모습입니다. 31.1%고요. 지금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달러 또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중동 전쟁의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석유주들도 함께 보셔야겠고요. 그다음 대왕고래 시추 관련된 테마들 건설주들 올라가면서 이런 대왕고래 테마도 함께 엮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같은 재료로 해서 석유주들은 지속해서 우상향 중인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더 지켜보시는 편이 낫겠습니다. 자, 그다음 젠백스는 우리가 계속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이고 다시 한번 파동 준비할 수 있으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스페코입니다. 우리가 4,840원이죠. 9월 21일 방송 이후에 22.2% 상승을 해주었고요. 방산 테마 역시 우리가 전쟁 이슈 있는 만큼 지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STX 그린로지스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계속 같은 가격대를 가리키면서 12,200원대 가격으로는 계속 상승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 새로운 자리 만들어주면서 추가적인 상승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항만 파업이라든지 아니면 컨테이너 관련해서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고점 대응해 볼 수 있을지 16,000원 위로 다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다보링크,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우리가 다 지난 시간에 다 체크를 했던 종목인데요. 9월 28일 방송 이후에 69.3% 상승을 했고 507원, 우리가 중국 소비 관련주들로 봤었던 종목들이죠. 69.3% 상승을 해준 모습입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부터는 리스크를 조금 축소해 가시면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수익을 실현해 나가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폰드그룹, 도대체 이 종목도 어디까지 상승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봐서 약 2주 만에 41.7% 상승을 해준 종목인데요. 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지 이 종목도 중국 소비 관련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 보수적인 관점으로 이제는 수익을 좀 챙겨가시는 방향으로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 알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었죠. 자, 15.9% 상승 수익이 있었고요. 자, 우리가 알루미늄 관련주들, 비철금속 관련주들은 경기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따라붙는 재료들이고 그다음 전기전력의 트레이드가 다시 한번 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알루미늄 관련주들, 구리 관련주들 함께 엮여서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무한하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 시점에서 경기 부양 정책까지 더해진다. 그다음 우리 증시가 이제는 상승할 일만 남았다라는 전체적인 것들을 본다면 알맥이라든지 PJ 메탈이라든지 KBI 메탈이라든지 이런 비철금속 관련주들 현재 2차 전지들이 올라가려는 시세를 받고 있다라는 점들까지 포함해서 이 종목 앞으로도 다음 주에 더 지켜보셔야 할 종목입니다. 그래서 추천드린 지 5거래일 만에 이렇게 15.9% 상승 수익이 있었고요. 그다음 대화제약 이 종목은 와. 정말 박수 쳐야 되지 않나요? 네, 네. 진짜 대화제약 인정합니다. 네, 진짜 네. 이 종목 우리가 뭐 마시는 항암제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네, 이제는 뭐 모두 다 비만 치료제도 마시면 된다, 붙이면 된다, 또 마시면 된다 이게 되게 간편해지고 있는데요. 네. 요 대화제약 텀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또 비만 치료제 이슈들이 불거지고 있고 그다음 또 뭐 다양한 골관절염에 대한 뭐 인보사를 앞두고 있는 과정에서 FDA 승인을 또 기다리고 있는 코오롱 티슈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종목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는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한다는 거. 대화제약 10월 5일 방송 이후에 40.5% 바로 다음날 상한가 왔죠, 여러분들. 수익 내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전고점 완벽하게 대응해볼 수 있던 차트였습니다. 자, 그다음 미래생명자원. 자, 이 종목도 우리가 곡물 관련해서 항만파업, 네. 그다음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곡물의 수출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도 봤었고요.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할 내용이 뭐냐면요. 지금 요즘에 달걀 인플레이션 혹시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봐요. 계란이 네. 없대요. 그리고 호주에서는 맥모닝을 판매를 중단할 정도로 계란값이 비싼 거예요? 맞습니다. 오. 계란값도 비싸고 그다음에 네. 계란도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서 중간중간에 아주 조용하게 뉴스를 내주고 있는데요. 그 관련된 종목 중에 미래생명자원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 그다음 최근에 마니커랑 마니커 FNG가 네. 장중에 잠깐 반짝 강했던 날이 있었거든요. 목요일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종목들도 닭고기 관련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조류 인플루엔자라든지 네. 아니면은 다른 전염병이 또 생겨날 건 아닌지 이런 또 부분들까지 예상하시는 거예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이오 섹터와 그다음에 이런 전염병 관련된 이런 이슈들 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종목 흐름들 추가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그다음 PJ 메탈 알맥과 같이 제가 추천해 드렸었죠. 8% 상승률 있었고요. 그다음 첫 번째 우리가 첫사랑 기법에서 잡았지만 이런 눌림 같은 경우에는 PJ 메탈 특성상 계속 한번 수급이 들어온 이후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장대 음봉으로 주위를 겉도는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네. 이러한 특징들이 여기서도 똑같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움직였던 이전의 패턴들을 본다면 이 종목의 성격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PJ 메탈도 우리가 수익을 내긴 했지만 지금부터 오히려 더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매력적인 매수 구간 주니까 이 종목도 다음 주 함께 더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우리넷입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우리가 우리넷 살펴보았었고 너무나도 명확한 이전에 저항들을 돌파해주는 수급 실린 봉에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첫사랑 기법이다 설명을 드렸었죠. 자, 이번 주 내내 강했습니다. 이 수익 주는 텀이 짧더라도요. 아주 강하게 제가 드렸던 8,200원, 8,600원의 목표가 1차 목표가까지는 2번이나 터치를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자리부터는 다시 한번 8,600원 대응해볼 수 있을지 지속해서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11.5% 수익이었고요. 라이콤. 근데 이 종목은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어떻게 정말 이 테트리스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격들을 딱딱 맞추면서 올라가는지 이전에 네. 상승했던 자리, 그다음 두 번째 상승 자리, 수급이 들어왔던 자리가 지금 모두 다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같은 가격권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하는 시점 또한 이전에 5,200원을 대응해볼 수가 있었다. 정확하게 5,220원대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인 5,200원 한 번에 도달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자율주행에 대한 재료가 끝났다라고 하더라도 네. 로보택시에 대해서 자율주행이 이제 실망감에 매물이 좀 쏟아져 내린 경우이지 현대차와 웨이모 관련해서도 자율주행이 계속해서 이슈화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든지 뭐 캠시스, 그다음 라이콤 이렇게 라이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라닉스 이런 종목들 대신에 후발주로 캠시스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레이더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다양하게 또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자율 종목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준비해봤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수익 나신 그런 종목들 얘기해 주시면서 좀 이번 한 주간 또 시황에 대해서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건설주 그리고 석유주 또 여기에 제약바이오는 꾸준히 봐야 하고 전염병 관련주도 좀 시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또 주식 종목들 나도 장중에 빠르게 전문가님께 받아보고 싶고 대응 전략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셔서 QR코드에 사진 찍듯이 가져다 대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럼 이데일리 홈페이지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전문가님 전용 홈페이지로 입장 가능하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빨간 버튼만 클릭하시면 되니까요. 정말 간단하니까 한번 참여해 보시고요. 저희 지금 문자로도 신청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입니다. 박지윤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여기서도 저희가 바로 답장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링크 클릭하시고 홈페이지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전문가님만의 또 불패 첫사랑 기법에 대해서 이번 주도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첫사랑 기법에 포착된 종목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첫사랑 기법 네. 이번에는 좀 제대로 설명을 해보고 가려고요. 오, 매일 좋아요. 설명을 하지만 네. 우리가 또 새로 보시는 이데일리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첫사랑 기법은 정말 과학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우리 인생 중에서도 약간 네. 좀 내가 잘 나갔던 시기가 있잖아요. 리즈 시절 같은 그쵸, 거요? 리즈 네. 시절. 그래서 네. 리즈 기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기법 이름이 도대체 몇 개? 레전드 기법, 네. 리즈 기법, 첫사랑 기법. 어쨌든 간에 아주 기억되는 한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들은 다 똑같잖아요. 그런 맞습니다. 것처럼 우리 자율주행 하면은 이 라이콤처럼 이렇게 제가 잘 알 수 있고 잘 명확한 가격을 제시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 가격부터 이만큼 움직였었던 이전의 데이터들이 있고 그 데이터들에 대한 경험치가 쌓였기 때문에 이런 아이덴티티를 여러분들께 이제 이때는 이랬었고 이때는 이랬었고 이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흘러가듯이 잘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첫사랑 기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서일 뿐인데요. 자, 이런 첫사랑 기법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진짜
주식을 하시면서 나는 좀 안정적이게 오랫동안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목적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돈은 잃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자리, 그다음 명확하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자리, 내가 잡더라도 위험한 고점이 아닌 자리를 여러분들께서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그런 종목들을 고르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종목들을 고르실 때 체크하셔야 할 체크리스트입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당일 순환매 테마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어제장이 같은 경우에는 한강시의 노벨 문학상에 관련된 출판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강세를 보였었죠. 그러면 금요일을 주도했던 테마가 개별 이슈더라도 한강 테마라는 관련주들을 우리가 테마로서 구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었냐? 로보택시의 출시 기대감에 힘입어서 어떤 로보택시에 대한 발표가 있으면서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들이 움직였었습니다. 그다음 반도체 중소형주들이 오전에는 강세를 보였고요. 이렇게 그 날마다 주도를 하는, 시장을 주도하는 돈의 흐름들이 쏠려 있는 명확한 테마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종목을 볼 때는요. 이런 테마들 안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강할 것인지,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아서 다음 주에도 어떤 좋은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테마를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고를 때에는 무조건적으로 당일 순환매 테마인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단기 이평선이 10선, 20선, 40선이 수렴되어 있는 종목, 그다음 볼린저밴드 상한선에 안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종목은 무슨 의미냐? 이동평균선은 그 일자별로 주식이 움직였던 그 보조지표를 선으로 나타낸 것을 이동평균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일수가 10선, 20선, 40선 이렇게 짧은 일수를 기준으로 정배열로 나열이 되어 있는 걸 정배열, 그다음 이런 일수가 꼬여 있을수록 역배열의 패턴이다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이평선들이 다 모여 있고 정배열인 상태에서 이제는 올라갈 준비를 하는 주식을 찾자라는 건데요. 우리가 거래량이 아무래도 없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한없이 주가가 수렴은 되어 있는데 도통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아니고요. 수렴이 되어 있고 정배열이 되어 있는데 시장에서 이슈를 받았고 그날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 위주로만 우리가 매매를 하신다면 충분하게 상방 발산을 앞두고 있는, 시세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만 매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다음 그 추세를 잘 알 수 있는 게 볼린저 밴드라는 건데요. 저와 함께 하시는 교육방에 오시면 이 보조지표 설정하시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입장해 주시고요. 일단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자료, 현재 자리의 가격 맞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앵커님과 저처럼 좀 끼가 있는 종목들, 그다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럼요. 네, 저랑 앵커님이 이렇게 방송을 진행할 때도 네네. 앵커님은 저의 이런 서도 두서없는 그런 많은 말들을 한 번에 또 정리를 해준다. 명확하게 시청자들이 듣기 좋게 정확하게 정리를 해준다라는 또 장점이 감사합니다. 있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상승할 종목들만 탁탁 집어서 목표가를 짚어드린다라는 네. 이런 특징들이 있죠. 이렇게 매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보면요. 다 한 가격대에서 상한가를 가거나 한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터진다거나 한 가격대를 지키려고 한다거나 이러한 의미 있는 자리와 현재 자리의 가격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가격들을 맞추는 종목들 얼마나 어디에 숨어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 우리가 대량 체결 상위 종목 리스트는 시장에 얼마나 큰 돈이 들어왔느냐, 그다음 거래 대금이 얼마나 터졌느냐를 체크를 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매도죠. 가까운 저항 가격부터 수익 실현 후에 재진입. 한 종목만 가지고 한 번에 수익을 내고 버리기엔 너무 아깝다라는 말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실수로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못 파는 시점에서 팔게 될 경우는 굉장히 아쉬워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종목이 한 파동을 시작한 이상 그 종목을 가지고 여러 번 동안 수익을 챙길 수 있게끔 그 한 종목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공략을 하는 겁니다. 자, 그 가격대는요. 이전에 세워놨던 저항 가격들을 보시면 매도 가격 짓기가 편하니까요. 그 저항 가격을 잡는 방법부터 지금 종목들 보시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다산 네트워크스인데요. 하나, 둘, 셋, 뿅이 나왔죠. 제가 불빛을 표현해드린 구간들은 의미 있는 가격대, 의미 있는 구간을 의미하고요. 그다음 다산 네트워크스는 어떤 재료가 있었냐라고 하면 재건 관련주로도 묶여있는 종목이고 출판 관련주로도 지금 부각을 받게 되면서 시간 외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여준 종목입니다. 자, 현재 자리가 3,600원대예요. 이 3,600원대는요. 하락을 해주면서 이전에는 이 3,600원대 밑으로 빠지지 않으려는 흐름을 보였고 이 3,600원으로부터
점상을 2연상이나 가면서 아주 큰 시세를 주었던 가격대의 시작이 3,600원이었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가격 밑으로 빠졌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 주면서 3,600원대에 급하게 안착을 해주었고요. 이 종목의 고점 또한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를 받았던 4,200원대, 4,300원대에 지속 같은 고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같은 구간을 계속해서 두드린다라는 건 이 저항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타점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었는데요. 부각을 지금 받고 있는 만큼 4,000원부터 4,300원대까지 단기적으로 이전에 움직였던 이런 횡보했던 구간들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체크를 해주시고 SG입니다. 하나, 둘, 셋, 뿅. 자, 이 종목도 우리가 공략을 수도 없이 많이 했던 종목이죠. 자, 일단 첫사랑 기법부터 찾아봅니다. 1,900원대에서 계속 못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띄었었고 1,900원부터 한번 상한가를 점상으로 간 적이 있고 자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7월달 방송, 6월달 방송 보시면 SG라는 종목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스탁필드 다시 보기 활용해 주시고요. 그다음 1,900원 가격으로부터는 4,000원대까지 가는 정말 1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준 첫 상승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자리가요. 우리가 매수했던 이 4,000원을 기준으로 볼린저 밴드 이제 장기 이평선에 다시 한번 안착을 하게 되면서 이 가격 기준으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틀 만에 이 1,900원을 기준으로 2,860원대까지 단기간 상승을 했고요. 이 2,860원대는 최근에 저항을 만들면서 가장 많이 부딪혔었던 구간, 이전에 상승을 들어올리고 상한가를 갔던 자리에 종가와 가격을 맞춰주게 됩니다. 어떤 이슈가 있느냐? 우크라 재건 관련주죠. 트럼프 수혜주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금요일장에서 전체적으로 트럼프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몰려서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SG 또한 첫사랑 기법의 가격대를 만듭니다라고 하는 것 다음 주에 재건 테마, 건설 테마, 트럼프 관련 수혜주들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1차 목표 구간 3,120원, 2차는 이전에 가장 많이 저항이 달린 3,400원대까지 체크해보면서 이 이슈 함께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코오롱 티슈진 하나, 둘, 셋, 뿅. 우리가 이 종목도 매매를 했던 종목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고점을 만들어 놓았던 이전에 못 들었던 가격들을 돌파해주면서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서 상승이 나와 주었었고 두 번째 상승은 7월달 스탁피드를 확인하시면 코오롱 티슈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고점을 만들었던 구간을 돌파해줄 때 우리가 이러한 봉에서 첫사랑 기법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 저항이 달린 2만 원대를 목표해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타점입니다. 골관절염 관련해서 우리가 인보사를 앞두고 FDA 승인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이슈를 보유를 하고 있는 코오롱 티슈진이고요. 현재 자리 16,900원대는 이전에 이렇게 못 들었었던 상승을 또 2차적으로 시도를 했던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의 계단식 상승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부터 상승을 한다면은요, 이전에 지금 고점을 만들어 놓은 18,400원부터 2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공략이 가능하니까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코오롱 티슈진 한번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화신입니다. 하나, 둘, 셋, 뿅.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면은 자동차 관련주들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최근에 2주 동안 2차 전지 배터리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런 만큼 2차 전지들이 본격적으로 좀 회복세를 보일 수 있을지 이런 기대감들이 힘이 덩달아서 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신도 네. 자동차 장비 관련주이죠. 그렇기 때문에 1,100원대는 이전에 지지를 해주던 바닥 가격대, 이 가격대 밑으로는 빠지려고 하지 않았고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는 항상 큰 상승이 있었었다라는 점을 본다면 현재 가격에서 거래량이 들어왔으니 이 가격부터는 이전에 항상 상승했던 패턴들을 다시 한번 따라가 볼 수가 있겠죠. 11,000원, 11,800원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은요. 기본적으로 그 2차 목표 구간까지는 올라와 주어야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2,000원대까지 도달을 못하고 또 쭉 빠진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상승의 시점이 아직까지는
못 미친다, 상승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보시면 앞으로의 시황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 단기적으로 노려보실 분들은 11,000원, 11,800원 체크해 보실게요. 자, 그다음 캠시스입니다. 하나, 둘, 셋, 뿅. 자, 이 종목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입니다. 지금 현대차가 인도 법인의 IPO 이런 이슈도 있고, 그다음 웨이모와 자율주행에 대한 협력을 한다 이러한 이슈도 있고, 그다음 현대차 이슈가 굉장히 많죠. 거기에 관련된 후발주들, 소형주들의 수혜주들이 다양하게 넓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닉스라든지 슈어소프트테크,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어제 장에서 이미 상승을 한번 했고 목표 구간까지 도달하고 음봉으로 마무리를 해주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느 자리에 안착하는지를 우리가 타점을 다시 한번 기다려봐야 되는 종목들이고, 다양하게 이런 캠시스 같은 종목들이 바닥에서부터 첫 상승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눈을 돌려서 캠시스 같은 종목들 미리 살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전에 지지해주던 1,200원대를 지금 올라와준 상태이고, 오늘의 고점으로 이전에 움직였었던 지지했던 구간들의 가격을 짚어준 모습입니다. 그 가격대가 1,300원대인데요. 현재 가격부터 상승을 해준다면 1,360원, 1,470원 이전에 이렇게 움직였던 가격대들까지 돌아오는지 이 부분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웅진싱크빅 하나, 둘, 셋, 뿅. 우리가 아무래도 금요일날 개별 이슈가 굉장히 강했고, 또 이제 출판 관련된 기업들이 다 상한가를 가고 높은 시세를 주다 보니까 그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물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 새로운 종목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또 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웅진이라는 종목도 강했고, 그다음 그 밑에 또 소형주인 웅진싱크백이 또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현재 자리 2,040원은요. 우리가 늘 보던 이러한 지지 가격대들, 꼬리로는 이러한 평균적인 가격대들, 매집봉들을 터치해주면서 캠시스와 같은 모양으로 아래에서 올라가려는 모습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올라간다면요, 2,250원부터 2,450원대까지 단기적 상승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점들 체크해 보신다면 한강 관련된 테마주들이 다음 주에도 시세를 잠깐씩이라도 줄 수는 있겠다. 하지만 리스크가 있으니 단기적 테마인 만큼 손절가라든지 고점 범위를 명확하게 짚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매매에 참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TCC 스틸 하나, 둘, 셋, 뿅. 우리가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 TCC 스틸 공부를 했었었죠. 자, 48,850원이고요. 이 가격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가격은 딱 보아도 아주 중요한 가격대다라는 거를 한 번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 가격부터는 계속 올라갔었고 이 가격부터 올라간다면 계속 올라갔었던 범위까지만 우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4,600원, 63,300원 체크를 해보시고요. 다음 주에도 2차 전지 좋은 흐름 있을지 함께 이런 원통형 배터리들 위주로 우리가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메가터치입니다. 하나, 둘, 셋, 뿅. 똑같습니다. 우리가 TCC 스틸 상승 나올 때 메가터치도 상한가를 갔었었죠. 자, 현재 자리 4,800원대인데요. 지금 수급이 워낙에 한강 테마로 금요일날 강하다 보니까 가야 될 종목들이 못 가고 주춤해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 봐야 될 테마들은 이렇게 조금씩 눌림이 나와줄 때 공략을 하면 오히려 좀 더 싼 가격에 담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한가를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거래량이 밀리면서 장대 음봉, 그러니까 조그마한 음봉으로 촘촘 내려오고 있죠. 이 가격들이 어느 가격을 지키려고 하는지를 보셔야겠습니다. 바로 상승을 들어 올렸었고 거래량이 터졌었던 이러한 가격들을 지지해주고 있는 걸 보면 이 가격 밑으로는 빠지지 않겠다라는 점도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죠. 5,400원부터 5,800원대까지 메가터치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PJ메탈 하나, 둘, 셋, 뿅. 이거 8% 수익 리뷰한 종목인데 왜 또 가지고 왔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라도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까지는 죽은 종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자리가 3,400원에 마감을 해주었는데요. 이 3,400원은 기가 막히게도 이렇게 이전에 지지를 해주려던 구간인 매집봉들의 시가 구간을 지금 정확하게 맞추면서 금요일 마감을 해준 모습이거든요. 이러한 모습들을 본다면 2차 전지, 최근에 강했던 2차 전지주들이 지금 일시적으로 한강 작가의 테마주들로 돈이 쏠리게 되면서 이러한 종목들이 갈 자리를 못 만들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죠. 3,900원, 4,300원 보시면서 비철금속 관련주들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나노엔텍도 우리가 하나, 둘, 셋, 뿅.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죠. 자, 우리가 진단 키트로도 엮였었고 비만 치료제로도 최근에 아주 상승 나타내준 모습입니다. 3,830원대는 이렇게 매집봉들이 있는 구간, 그다음 상승을 들어올렸던 상한가의 시가 구간, 그다음 하락을 했었던 이 밑에 박스권의 가격들을 정확하게 메워주면서 지금 가격을 유지해주려는 모습이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3,500원 밑까지는 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밀림의 구간까지 체크를 해본다면 상승할 수 있는 범위는 4,300원, 4,600원대까지 체크를 해보면서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들 함께 체크해볼게요. 그다음 앞타머 사이언스, 이 종목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금요일장에서는 상한가에도 갔다 왔던 종목이죠. 자, 이 종목 자꾸 상한가를 하나, 둘, 셋, 네 번이나 갔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 이 상한가를 만들어주는 자리들이 다 똑같다라는 것도 너무너무 신기하죠. 이 현재 자리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져주었는데요. 이 2,900원대는요. 또 이전에 상한가를 갔던 자리에 시가를 만들어줍니다. 정말 끼가 있는 종목이다. 약간 좀 의도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 정도로 이전에 상한가 갔던 자리에 시가를 금요일장의 종가로 똑같이 마무리를 해주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3,400원, 3,700원대까지 우리가 체크해보시면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더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센즈랩, 뿅, 우리가 봤던 종목들 한 번씩 더 보는 종목들이니까요. 다음 주에는 이러한 테마에 집중하시면 좋다라는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하나하나 다 체크할 수 없으니 지금까지 체크한 종목들은 원통형 배터리, 그다음 뭐 제약바이오, 그다음 뭐 자율주행 이런 종목들 우리가 테마들을 체크하는 거니까 테마들 안에서 내가 좀 주시하고 있는, 내가 좀 매수를 해보고 싶은 테마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센즈랩 보완주인데 지금 최근에 더 올라갈 것 같더니 계속해서 큰 하락을 주면서 지금 어떤 가격을 지키냐 봤더니 우리가 첫사랑 기법의 가격대를 이탈해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8,700원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종목의 특성이 5일 동안, 6일 동안 하락을 하더라도 단 이틀 만의 상승으로 그 6일째 하락을 만회를 해버린다라는 정말 끼 있는 종목이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특성이 빠르게 올라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동일하게 10,000원에서 11,300원대 보시면서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STX 그린로지스도 우리가 리뷰했던 종목이죠. 똑같은 매수 구간 똑같이 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11,700원대는 우리가 매수를 하면서 수익을 크게 냈던 구간이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12,700원, 13,700원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님, 네 살려주세요. 네. 아니, 종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진짜 아니 그리고 저희 시장에서 이 순환매가 또 계속 돌잖아요. 너무 시장은 빨라요, 지금. 너무 빠르기도 하고 그럴 때 진짜 이 주도 테마에 따라서 전문가님이 알려주신 종목들을 미리 적어뒀다가 그날 아침에 빠르게 보고 이렇게 목표가 대응해 보면 진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게 또 상황들이 네. 직장인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그다음에 또 매일 또 장에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딱 이번 주에는 요러한 테마들이 움직일 건데 이 테마 중에 나는 하나만 공략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네. 내가 좀 생각해놓은 마음에 드는 테마들 중에서 이런 종목들 하나, 두 개씩 골라두시고 이번 주 한 주간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이 종목들 우리가 스탁필드에서 설명하는 종목들의 90% 이상은 다 좋은 상승률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의 95%가 넘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해요. 100%는 아니지만 90% 넘어가요. 95%가 넘어갑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흐름이 지금 주포가 없어요, 시장에. 그러니까 큰 섹터로 인해서 한 번에 물이 져서 올라가는 테마라는 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시장이 좀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계속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테마들을 우리가 쫓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 그다음 또 단기적으로 명확한 테마들을 짚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드디어 마지막 종목인가요? 네, 우리넷입니다. 우리가 좋습니다. 또 봤었지만 또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씩 또 물리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종목을 추려왔는데요. 이 7,820원대에서 다시 한번 상승 나올 수 있습니다. 8,500원, 9,000원대 보시면서 우리넷 한 번 더 체크해 가시길
바랄게요.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또 많은 종목들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목표가 대응하는 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다들 옆에 있으시죠? 기본 카메라만 실행하셔서 사진 찍듯이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되거든요. 링크 하나 뜨게 되고 링크 클릭하신 후에 함께 하실 수 있는 홈페이지로 입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 문자로도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입니다. 박지윤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답장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기서도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또 중요한 네덜란드 장비 업체죠. 반도체 장비 쪽에 ASML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시장의 반도체 장비주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 잘 체크하시고 10월 16일 수요일이니까 일정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드디어 우리가 다음 주에 어떤 종목들 공략해 보면 좋을지 또 공략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건가요? 네, 네. 우리가 다 역시나 이미 많이 공략을 했었던 SY 스틸텍과 캠시스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Y 스틸텍은 우리가 정말 예언을 했다라고 싶을 정도로 이거 왜 오르지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트럼프 피격 사건 있고 맞아요. 주말간에 네. 그다음 월요일부터 갑자기 막 상한가 난리가 났었던 그렇죠. 종목이죠. 바로 이 스타필드 맞습니다. 이곳에서요. 네,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 크게 또 상승을 경험했던 종목이고 캠시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율주행 관련주들 중에 새로운 후발주가 부착이 됐으니까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구간 놓치지 말고 보자라는 겁니다. 깜짝이야. SY 네, 우리 트럼프 씨 그 전쟁 종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 두 후보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돼서 많은 의견들을 지금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의 사실상 재건 관련주는 트럼프가 수혜주다라는 말일 정도로 이 트럼프 하면 SY 스틸텍이라든지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무리지어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근데 또 최근에 계속해서 또 해리스 관련된 종목들도 좀 주춤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슈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금리 인하도 확정이 되고 연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리가 다시 잡힌 만큼 우리가 대선 관련주들을 또 집중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막판 스포트를 어느 후보가 가져갈지 오. 주식시장에서도 지금 피튀기는 그러네요. 진짜 일정이 얼마 안 남았네요. 맞아요. 11월이니까. 근데 우리가 또 보면은 최근 2주 동안에 네. 대선 관련주들에 대한 이슈가 싹 없어졌잖아요. 정말 갑자기 싹 들어갔어요. 갑자기 조용하게. 정말 없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생기는 이슈들이 뭐 배터리 관련된 거, 그다음 뭐 벤츠에 불났다, 뭐 이런 거, 뭐 재고를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네네. 이슈들과 다양한 개별 이슈들이 순환매가 돌면서 대선에 대한 이슈는 잠시 사그러든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연준도 금리 인하, 오케이, 뭐 인플레이션 잡혔다, 오케이, 네. 고용 지표 좋다, 다 좋다. 그리고 한국도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좋다라고 하시면 우리 시장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한 중요한 지표들의 발표라든지 이런 금리 결정성이 다 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대선 트레이드를 놓치지 않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기대감에 이제 재건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재건 관련주들 어떤 종목들 수혜 받을지 그렇게 되면은 건설주들뿐만 아니라 전기 전력주들도 함께 수혜를 보겠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중에 대장주인 SY 스틸텍입니다. 하나, 둘, 셋, 뿅. 자,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 이전에 이렇게 매집봉들이 있던 이전에 횡보를 하던 가격에서 갑자기 상한가를 가게 되니까 상한가 다음 날이 우리가 그 봤었던 금요일 날입니다. 그다음 스탁필드에서 제가 소개를 드렸었고요. 자, 그런데 이 가격을 돌파해주는 순간 갑자기 트럼프 피격 사건 이렇게 나오더니 네. 이 위까지 정말 50% 넘게 단기간에 상승을 또 해주었고요. 이전에 그리고 쭉 이후에 하락하면서 어느 구간을 지지하느냐를 봤더니 상승을 시작했던 가격을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이 가격부터 5,100원대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구간은요. 지금 저점 자체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죠. 자, 어디에 지지를 두고 있니 봤더니 또 3,800원대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현재 자리는 4,425원대인데요. 다시 한번 이 저점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 과정에서 이평선들이 수렴을 했고 다시 한번 이슈가 부각받는 과정에서 저항 가격들을 모두 다 찔러주고 있는 모습으로
상승한다면 4,750원대부터 전 고점이 5,100원대까지도 상승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중요한 또 재료들이 있는 만큼 SY 스틸텍 전 고점 넘어가는지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 캠시스입니다. 우리가 이 캠시스도 현대차 웨이모 자율주행 협력을 주목하자. 이제는 로보택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현대차 웨이모 관련, 그다음 현대차 인도 IPO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 그 자동차 부품의 재료들, 화신과 더불어서 캠시스 이러한 종목들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봤던 차트이죠. 1,200원대는 이전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 가격 밑으로는 빠지지 않으려고 했고 한 번에 들어 올려주면서 1,400원대에 지지들을 다 터치를 해준 가격, 그다음 거래량이 실린 봉들을 터치를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현재 가격부터는 상승할 수 있는 흐름 나와주겠죠? 단기 이평선 아래에서부터 상승하려는 상승 역배열의 모양, 그다음 장기 이평선 위로 캔들이 안착하게 되면서 단기적으로라도 1,370원부터 1,500원대까지는 수익 나올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캠시스라는 종목도 유익 있게 한 주 동안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좋습니다. SY 스틸텍 그리고 캠시스까지 두 종목 공략주로 알려주셨습니다. 저희가 또 다음 주에는 1112의 위고비가 국내 출시 일정 기다리고 있습니다. 15일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비만 치료제 이슈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시세 이어갈 수 있을지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